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3일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CD를 봤다 안 봤다 알았다 몰랐다 계속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승전 황교안이라고 할 만큼 계속 황교안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한번 좀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건설업자와 어울리면서 여자들을 데리고 무슨 술을 마시고 접대를 받고 이렇게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행범인가? 무슨 성접대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은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무혐의 처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받은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동영상 CD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 아니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CD가 무슨 훼손이 됐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무슨 CD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무혐의 처리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을 지금 언론이 하는 것처럼 마치 성접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무슨 성폭행을 한 사람이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여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동영상, 김학의 차관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동영상을 봤느냐 못 봤느냐, 또는 이러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당시 곽상도 의원이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이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지금 거론되고 있는 CD, 동영상이 마치 성접대 현장을 또는 성폭행 현장을, 범죄 현장을 마치 찍은 그러한 영상인 것처럼 마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해당 CD에는 그냥 어떤 여자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부둥켜 안고 브루스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흐릿하게 찍힌 이 영상일 뿐이지, 그 동영상 자체가 어떤 범죄 현장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동영상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동영상을 봤냐 안 봤느냐, 이 문제가 이 김학의 사건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데 전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2013년 3월 15일에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져서 엿새 만에 21일 날 사퇴를 했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몰랐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더라, 그런데 무슨 경찰의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어떤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그런 소문이 있더라, 그러나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해서 그 정치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몰랐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조국 민정수석 이번에 정말 각종 위장 전입, 불법 투기 등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혀 지금 청와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2014년에 청와대를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문제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2013년 첫 법무장관으로 또 2013년 첫 차관으로 함께 이제 임명이 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글쎄 알았다라고 한들 자신의 청문회 준비도 바쁜 상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까지 신경 쓸 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몰랐다라고 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는 거죠. 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동영상의 존재 여부 또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혹시 이 수사 단계에서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제19 감사기를 위해서 뭔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자, 강효상 의원은 3월 29일 국회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연루된 윤중천 게이트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우려된다. 지금 밝혀야 할 것은 김 전 차관 사퇴 후 해야 할 수사를 누가 방해, 은폐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전 차관 낙마 이후에 경찰의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했던 정황이 의심된다. 당연히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려면 당시에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해서만 수사, 공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또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던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던 이재순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과 입회하는 등 변호를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박영수 변호사 아시죠? 최순실 특검 담당 특별 검사였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도 김학의 전 차관을 도왔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또 이재순 변호사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 멘토단으로 활약했다. 이재순 변호사는 현재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법무법인 서평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 전 차관 조사는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게 맞다. 김 전 차관 조사는 당시 실무자가 현재 검찰 간부들이다. 조사 적정성이 문제된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19 감싸기를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제대로 돼야죠. 제대로 당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여당과 언론은 이 문제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당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양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거짓말 삼총사죠. 누구냐?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기한 박영선, 그리고 지원 사격하고 있는 박지원, 그리고 당시 청문회에서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박영선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지금 셋 다 거짓말하고 있죠. 박영선 의원 CD를 처음에 꺼내서 황교안 대표에게
보여줬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이 3월 13일 날 만났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표를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자금법 지금 의혹에 몰려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못 제출했기 때문에. 또 이용주 의원도 작년에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김학의 관련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는 또 봤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매체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왜 이렇게 언론들이 이 박지원 의원을 그렇게 마치 무슨 정치 원로인 것처럼 스튜디오에 모셔다가 이 사람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기회를 참 많이 주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유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야말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죠. 이것이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010년에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거짓말을 박지원 의원이 했습니다. 자, 당시 2010년 10월 19일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당시 시진핑, 당시에는 이제 부주석이었는데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부주석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한국 정권은 과거 정권과는 달리 남북관계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니까 당시 2010년은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해방꾼 노릇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즉 시진핑 중국의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해방꾼 노릇을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한나라당 굉장히 발끈했죠. 이게 무슨 망언이냐? 굉장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공방이 오다가 결국 중국까지 나서서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죠.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의 2인자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평화의 해방꾼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의 해방꾼이다 라는 말을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양국 간의 외교적인 어떤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인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매국행위,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발언이 중국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거짓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당시에 배석한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있었고 당시에 주중대사 신정승이라는 분이 또 배석도 했었고 외교부에 배석한 사람들이 확인을 해줬고 또 당시에 한국 대사관 그리고 김대중 일행층에서 발표한 면담 요록에도 평화해방꾼이라는 문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박지원 의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도 했고 뭐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뭐 북한의 상식 임의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망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온 이 박지원 의원, 이 사람을 왜 언론은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상습적인 거짓말을 정말 쉽게 하는 이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언론들이 받아쓰고 기사화하고 방송에까지 심지어 출연시켜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지금 계속 여당 의원들은 황교안 의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 김학의 CD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공방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무슨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뇌물 혐의로 별건 수사하다시피 해서 지금 다시 재수사 권고를 했는데 확실하게 이 사건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